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4가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목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학습을 하냐라고 하면 멀티미디어가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개요적인 면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파일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고 또 스마트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SNS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스마트폰 증후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5단원과 6단원은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인 이제 컴퓨터 사회의 흐름을 느껴보자라고 해서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멀티미디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멀티미디어입니다. 멀티 한번 볼까요? 자, 멀티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죠. 멀티는 어때요? 여러 개, 다중이다라는 뜻이고 미디어는 이제 매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중 매체입니다. 다중 매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텍스트만 보낸다든지 여러분 홈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딱 텍스트만 구성되어 있으면 얼마나 밋밋합니까? 거기에 이미지도 들어오고 동영상도 들어오고 뭐 애니메이션도 들어오고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더 화려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 이제 멀티미디어고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라디오, 책, 잡지, 전화 이거 같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는 거고 정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딱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운드도 들어가고 이미지도 들어가고 동영상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멀티미디어다라는 개념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용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자, 용량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지금 멀티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큰 걸 저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장하는 장치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 장치에 대한 발전을 같이 가져온 거예요. 내가 영화 한 편을 친구한테 좀 선물로 주고 싶다 그거죠. 메일이 아니라 그냥 기록해서 주고 싶은 거죠. 어디다 저장할까? 이제 그런 저장 장치에 대한 발전도 가져왔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통신으로 메일로 보내겠다 그러면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줘야 돼요? 압축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압축 기술, 그죠? 압축. 어떻게 압축을 할까? 또 압축을 풀까? 압축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980년대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 또 90년대 네트워크가 보급이 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에 대한 발전, 웹의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 멀티미디어가 이제 같이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멀티미디어는 개념, 다중매체를 동시에 사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멀티미디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자, 텍스트, 우리가 쓰는 문자죠. 사운드, 소리죠. 자, 이미지,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거, 그리고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일단 멀티미디어 종류는 기억을 해주고요.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먼저 텍스트 볼게요. 텍스트는 여러분 뭐예요? 그냥 문자죠. 문자 숫자로 구성된 이제 매체를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매체로서는 뭐가 있어요? 텍스트로 이루어진 거, 신문이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이런 건 텍스트로 이루어졌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고요. 또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는 이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도 있고, 또 음성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사운드를 이용하는 매체는 라디오, 또 워크맨, 전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워크맨이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있었죠.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워크맨이 있었고 전화도 또 음성을 이용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냥 한번 느껴주면 되겠고요. 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는 이제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현되는 매체가 되고요. 이미지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 하면 크게 두 개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맵 방식이 있고 벡터 방식이 있어요. 일단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고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비트맵은 이미지를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이제 점으로써 표현을 하게 되고요. 벡터 방식은 이제 뭘로써 표현하냐면 이제 좌표의 개념, 또 선으로서 이제 이걸 표현을 하는 방식이다. 일단 이걸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이미지를 빠르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좀 졸리고 하니까 책 페이지마다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조금씩 매 페이지마다 다르게 그려가지고 책장을 빠르게 넘기면 어때요?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좀 그런 장난 해보지 않았나요? 자, 보세요. 자, 조금은 다 다르죠. 이런 이미지를. 그래서 이 이미지를 빠르게 돌리면은 얘가 걸어가는 듯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제 그게 애니메이션이고 애니메이션은 보통 초당 15장, 1초에 15장의 그림을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에서는 이 한 페이지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프레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초당 몇 장을 넘기는 거예요? 15장 넘깁니다. 기억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다라는 건데 동영상은 어때요? 카메라로 촬영한 연속적인 상황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는 이제 초당 15장이잖아요. 얘는 초당 24장의 프레임을 넘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TV는 한 30장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초당 24프레임이다. 초당 30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이론서에서 한번 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한번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그죠? 애니메이션 초당 15장, 영화 24장, TV는 30장 정도 넘깁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종류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멀티미디어 있는 특징 4가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종류가 디지털, 쌍방향, 비선형, 통합성, 정보의 통합성입니다. 자, 4가지 기억을 해주고요. 종류가 3가지인 거, 4가지인 거는 이제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문제 내기가 좋죠. 다음 중 아닌 것은 우리가 사지선다형이니까 문제 내기가 좋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고요. 디지털화다라는 것은 이제 현재는 여러분이 아날로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죠.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좀 감성적인 것이잖아요. 네, 디지털. 그래서 한동안은 아날로그 TV, 디지털 TV가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쓰다가 이제 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뭐다? 디지털이다. 네,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방향성입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자, 일방적이다 틀리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그래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멀티미디어 시대니까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카페에서 이제 서로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의견 교환해서 이제 하는 경우이죠. 쌍방향입니다. 절대로 일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도 어떠세요? 전에는 이제 연극 하는구나 관망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연극은 어때요? 관객과 호흡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내려와서 관객을 또 데리고 무대로 올려보내서 같이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쌍방향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성이다. 비선형성이다. 이제 선형성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네, 선형 아닙니다. 네, 비선형성이네. 비선형성. 자, 선형성이다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요. 멀티미디어는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비선형성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에 대한 통합성입니다. 앞에서 멀티미디어가 5가지가 있었죠.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런 5가지가 있었죠. 그런 미디어를 이제 통합해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멀티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 4가지 기억하도록 합니다. 됐죠? 자, 여러분 교재 넘겨주고요. 자, 용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용어는 뭐가 나오냐면 하이퍼가 나오군요. 하이퍼. 자, 하이퍼, 자, 하이퍼 이렇게 나오죠. 이 하이퍼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해 주면 되냐면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우리 인터넷 사이트는 거의가 하이퍼 링크 상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보면 어떠세요? 마우스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오는 거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눌러봤자 아무런 일도 없지만, 이렇게 손가락 표시로 되어 있는 거 누르면 어때요? 또 다른 화면이 열리죠. 뉴스를 보고 싶어요. 뉴스 그죠? 목록해서 누르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퍼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 연결된 문서를 딱 열었더니 그 이제 문서다. 그러면 하이퍼 텍스트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이퍼 미디어다라고 구분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는 이제 링크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연결된 이런 상황을 하이퍼링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미지를 한번 예쁜 이제 이미지를 누르면 또 다른 큰 이미지가 나오죠. 이것도 하이퍼링크가 되는 거죠. 누르면 하여튼 나오는 것은 다 하이퍼링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하이퍼링크 부분을 한번 보세요. 문서와 문서를 연결해서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러니까 뭐예요? 하이퍼링크 하면 뭐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된 건 하이퍼링크다. 연결된 게 이제 문서로 열리면, 순수한 텍스트로 열리면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고,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형태로 열리면 하이퍼미디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멀티미디어에 대한 발전은 이제 저장 장치에 대한 발전을 같이 가져온 거죠. 내가 친구한테 영화 한 장을 선물해서 고이 포장해서 주고 싶어요. 어디다 저장해서 줄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발전도 같이 가져왔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앞쪽에서 이제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 번 더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CD가 나오기 전에 저장 장치는 우리가 플로피 디스크가 있다라고 했죠. 플로피 디스크. 그래서 얘는 1.44메가 정도를 저장할 수 있었어요. 1.44메가에 뭘 저장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멀티미디어 시대니까.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멀티미디어 시대가 아니었던 때는 거의가 텍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저장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멀티미디어가 나오면서 시대가 오면서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는 없을까 해서 인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CD-ROM을 이제 만든 겁니다. CD-ROM. 그래서 CD-ROM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좀 봤죠? 근데 이제 또 요즘에는 또 CD-ROM 좀 잘 안 쓰죠. 그죠. 개인 PC에서도 어떠세요? CD-ROM 넣는 데도 없고 노트북에도 넣는 데가 없어졌죠. 네, USB라는 또 장치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나오면서 그냥 크잖아요. 부피가. 그래서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제 CD-ROM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CD는 이제 650메가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되죠. 그러니까 이 디스켓 650장 정도를 이 CD 한 장에 넣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와 한 거죠. 그죠? 이거 이제 안 갖고 다녀도 되고 이거 한 장 들고 다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CD는요 우리가 이제 나왔을 때 12배속이다 24배속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배속이 초당 150kB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12배속이다 그러면 초당 150kB 곱하기 12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이트, 네, 바이트가 있고 까, 마, 기 떨어지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죠? 2의 10승 그죠? 2의 10승,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 이거 생각나죠? 킬로바이트. 여기에 있는 개념입니다. 됐죠? 네. 그죠? 이 정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에 대한 게 이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CD-ROM이라는 것은 CD를 넣는 곳이에요. 넣어서 읽어내는 곳을 말을 하고요. CD-R이라는 것은 리드 딱 한 번만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CD에다 딱 저장을 했는데 A라는 영화를 저장했는데 아니야 B라는 영화 좀 저장해주고 싶어 지우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네,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어요. 2번 기록 못하는 거고요. 하다가 뭐 튕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버리는 거죠. 800원 정도니까. 그 다음에 CD, 불편하니까 또 사람들이 CD-RW를 만드는 거죠. read, write 가능한다. 기록과 삭제를 할 수 있는 CD-RW를 또 우리가 또 개발을 한 거고요. 또 CD,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TV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좀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650메가의 CD가 있는데, 영화가 긴 거는 다 못 들어가고요. 또 소프트웨어가 점점 이제 용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를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살려고 하면 CD로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CD 한 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해서 저장하기도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CD보다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하는 건 없을까 해서 이제 DVD를 만든 거죠. DVD는 약 4.7기가에서 17기가 정도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모양을 보면 CD-ROM은 CD하고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렇지만 CD보다는 더 많은 용량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평균적으로 135분 정도를 기록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파장을 한번 보면 CD-ROM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장이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나왔겠지만 이제 75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쓰는 데 비해서 DVD는 650 이제 나노미터 정도의 이제 파장을 더 쓰고 있습니다. CD보다 더 짧은 파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발전이 되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블루레이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앞에는 이제 붉은색 레이저를 썼는데 얘는 이제 파랑색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화질의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매체가 되고요. 용량은 이제 25기가에서 이제 50기가 50기가 정도입니다. 자, 50기가 정도의 이제 용량을 가지고 온 거죠. DVD에 비해서 어떠세요? 이제 굉장히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DV보다 훨씬 짧은 파장 405 나노메타의 파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얘는 이제 보안에 관련이 되어서 복제 방지 기술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그렇게 언급되기 전에는 우리가 영화를 주면 또 사람들이 복사해서 CD 통째로 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썼던 거죠.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얘는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레이 디스크는 최신에 대한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USB죠. USB는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컴퓨터와 이제 USB 케이블이라 하죠. USB 꼽는데, 그래서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도 1.0, 2.0, 3.0 이렇게 발전을 했고 2010년도에 USB 3.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USB는 여러분이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용량도 많은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SSD를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 저장 장치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죠. SSD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네. HDD,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의 대용으로, 대체용품으로 지금 SSD가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SD도 이제 최신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HDD는 이제 자기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판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디스크 모양으로 하드디스크는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SSD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SSD가 더 빠르고 또 전송 속도가 이제 빠르고 입출력에 대한 속도도 빠르고 전송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작고 가볍고 SSD가 이 정도인데요. 하드디스크는 이제 이렇게 크고 이만큼 크고 또 이렇게 무게가 꽤 나가요.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이제 크기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플래터라는 게 있고 그걸 감싸는 몸체라는 게 있고 또 모터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전원을 켜면 하드디스크는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요. 자, 그것들로 있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기가 힘든데 요즘에 노트북은 어때요? 굉장히 무게도 가볍고 또 본체 부분도 굉장히 얇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빼버리고 SSD를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게 이 정도로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몸체하고 SSD의 그 키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또 작은 사이즈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장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노트북의 전체적인 무게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소형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속도가 SSD가 훨씬 빠르다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빠르냐? 하드디스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에서 20 나노 세컨드, 나노 밀리세컨드군요. 밀리세컨드다라는 거죠. 그런데 SSD는 이제 0.1 밀리세컨드다. 몇 배인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SSD가 훨씬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좋은 SSD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자,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 대체로 SSD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한번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HMD라고 있습니다. HMD. 이 사람요.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 써보셨어요? 네. 그죠? 굉장히 재밌어 하죠. 게임할 때 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HMD는 이 H가 헤드입니다.
헤드, 그래서 머리에 장착을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HMD라고 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이제 사용합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가상으로 롤러스케이트를 이렇게 타는 모양을 이제 이걸 끼면은 보이죠. 이거 벗으면 그냥 현실인데 이걸 끼면 내가 뭐 산꼭대기에 있다든지 뭐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든지 우주 정거장 한가운데 있다든지 그런 걸 구현할 때 이제 이게 쓰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가볍고 얇고 네, 또 이런 선글라스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착용하는 거 HMD가 있군요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멀티미디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이제 멀티미디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야, 재생 소프트웨어다. 재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는 거죠. 여러분, 동영상을 보려면 무슨 프로그램 필요해요? 여러분, 뭘 쓰세요? 네, 대표적으로, 네, 곰 플레이어, 윈도우즈에 들어있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다 플레이어라는 글자가 붙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이거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네. 자, 플레이어,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는 뭘 하는 거죠? 동영상을 재생해서 보는 거예요. 재생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해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릴 플레이어, 곰 플레이어, MP-EG 플레이어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강의 들을 때 어떠세요? 이런 재생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죠. 네. 그다음 이제 저작 소프트웨어입니다. 만드는 겁니다. 멀티미디어를 만들 때 사용되는 거 많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메뉴는 간단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디렉터, 슈퍼매직, 툴브, 포토뱅크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으세요. 이게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광고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있는데 나비가 여기에 있다가 팔딱팔딱 날라가지고 이쪽 화면으로 옮겨가게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수위 플래시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고, 플래시로 구현한 것은 이제 확장자 SWF가 붙습니다. 그럼으로써 좀 더 이제 역동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스트리밍입니다. 스트리밍은 우리가 자주 나오죠.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영상을 이제 다운로드 하면서 재생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용량을 내가 이거를 동영상을 좀 보고 싶은데 이거를 완전히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재생을 해주면 어때요? 느리잖아요. 네. 언제 그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얘만, 재생해주고 이 재생되는 동안에 얘 다운로드해서 재생해주고 얘 재생하는 동안에 얘 다운로드하고 끝나면 재생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다운로드 하면서 재생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네, 그게 스트리밍 기술입니다. 스트리밍 기술은 우리가 계속 나오지만 역시나 알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을 지원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릴 오디오 등이 있고, 이 스트리밍에 관련된 이제 파일에 ASF, WMV, RAM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픽 기법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픽 있는데요. 이미지에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디더링 기술이 있습니다. 디더링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색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프린터에 보면 잉크가 이제 4개가 있죠. CMYK 4개를 쓰죠. 근데 거기서 녹색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 또 주황색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색깔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잉크를 다 준비해서 쓰는 거 아니죠. 빨강색과 파란색이 섞어서 나오면 보라색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픽 쪽에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거, 몇 가지 색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색을 만드는 그 기법을 뭐라 그런다? 디더링이라고 한다. 디더링. 네.
그다음 이제 렌더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렌더링이다라는 것은 사실감을 주는 거예요. 사실감을 주려면 여기다가 이제 명암도 입히고 색상도 입혀가지고 사실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내가 구를 표현하고 싶어요. 구. 그럼 제일 처음에 뭐예요? 동그라미 딱 그리죠. 이게 구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막 이렇게 채색 들어가고 이게 밝기 들어가고 또 그림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암과 색상을 입혀주면 또 구 모양이 나오죠. 네, 이런 거를 렌더링 기법이라고 한다고 하죠. 사실감을 더한다. 사실감. 네. 근데 이제 모델링 한다라는 것은 이제 렌더링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렌더링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모델링 한다 그럽니다. 모델. 네. 그다음 이제 모핑이라고 있습니다. 모핑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모핑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렌더링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이 뭐 전설의 고향 그런 드라마에 보면 밤 12시에 저 둥근 달이 뜨면 마누라님이 이제 여우 얼굴로 바뀌죠. 근데 팍 바뀌는 게 아니라 얼굴이 합성돼 가는데 천천히 해가지고 여우 얼굴로 바뀌는 거, 천천히 변화되는 거, 그거를 이제 모핑이라고 합니다. 용어상으로. 그다음 이제 필터링입니다. 작성된 그림에다가 필터 기능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 해가 있는데 원래는 해가 없었어요. 근데 필터 기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해 모양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런 기능, 또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다 필터링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엔티-엘리어싱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 경계선을 부드럽게 해줘요.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자,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냐면, 자,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 사이를 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꿔줘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메꿔주고, 여기도 메꿔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엔티-엘리어싱.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경계선이 이거보다는 어때세요?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죠? 네, 이런 방식이 엔티-엘리어싱 기법이다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터칭 기법이 있어요. 리터칭 기법은 뭐냐면 기존의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이제 새롭게, 네, 조금 변형해준다, 수정해준다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이 문신할 때 리터치 받으러 오세요. 조금 수정해주는 거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의 이미지가 있는데 새롭게 변형해주고, 네, 수정해주는 걸 우리는 리터치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인터레이싱이 있습니다. 인터레이싱은 뭐냐면 제일 먼저 대략적인 모습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는 방법, 들어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얼굴을 그린다. 그럼 또 얼굴 딱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세세하게 들어가죠. 네, 그런 기법이 인터레이싱 기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조틴트 기법이 있는데 무수히 많은 점과, 네, 선으로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솔러리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필름을 일시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면 반전된 것처럼, 이렇게 흙과 백으로 반전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표현하는 기법을 이제 이런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에서 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기법이고 여러분이 이제 멀티미디어 쪽에서는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